자, 이번에 살펴볼 모델은 이제 현대의 캐스퍼입니다. 캐스퍼 페이스 리프트, 그러니까 이제 더 뉴 캐스퍼라고 하죠.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1.0리터 터보 모델이고, 외관에서 보자면은 이제 터보라서 달라지는 점은 크게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연흡기랑 터보랑 디자인이 통일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이나 터보나 큰 차이 없을 거고,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아마 이 공기 흡입구 터보에는 이게 있다까지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자연흡기는 여기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은 있어요. 그냥 일단 캐스퍼 자체를 보면은 이거 너무 귀엽죠? 이게 되게 귀여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꼭 한번 타보고 싶었던 그런 차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 흡입구 디자인에서 이제 터보와 자연흡기 모델이 차이가 좀 있었는데, 친구가 그게 좀 외계인 같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더 귀엽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바뀐 게 솔직히 더 마음에 들기는 해요. 기존에는 이쪽이 은색이었어요, 자연흡기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를 해서 귀여워 보이고 좀 깔끔해졌다,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대 로고는 이렇게 매트한 그런 2D 로고로 변경이 되었고, 방향 지시등은 기존과 똑같은 벌브 타입이 들어가죠. 근데 이거 벌브 타입인 거 뭐 이거는 단점은 아니에요, 캐스퍼니까. 그리고 이 DRL 이거는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LED 타입으로 들어가고 있고, 라이트가 이제 LED가 들어가는데, 이 차는 상위 트림이고 풀옵션이라서 프로젝션 타입으로 LED가 들어가요. 저는 이게 경차에서는 벌브여도 뭐 크게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야간에 운전을 해보면은 이거 프로젝션 타입 LED까지는 좀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야간 시인성에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제가 집에 벌브 타입 헤드램프인 차 2대가 있고, 이제 시승차로 LED 뭐 매트릭스 LED, 프로젝션 타입 LED, MLA 타입 레이저 라이트 많이 타보는데, LED가 야간에 운전할 때는 확실히 편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차라도 이제 얘는 완전히 최하위 트림이 아니면 그 스타일 패키지 해가지고 LED 헤드램프 넣을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웬만하면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인 때문에 그걸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 시인성 확보의 측면에서 좀 그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휠 같은 경우는 17인치, 이것도 익스테리어 디자인 패키지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즈는 20545에 17인치 들어가고 있고, 17인치가 아마 캐스퍼에서 가장 큰 타이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캐스퍼가 경차이긴 해도 그래도 SUV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휠 아치를 보면은 사다리꼴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기계가 맞물린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요. 저는 그냥 봤을 때는 디자인적인 포인트 좀 귀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일렉트릭이랑 다른 점은 이 뒷좌석 이 부분이 좀 다른데,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캐스퍼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경차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크기에 대해서 제약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일렉트릭처럼 크기가 늘어났다면 얘는 경차가 아니고 소형차가 됐을 거예요. 경차 혜택 없어지죠. 근데 일렉트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커질 수 있었던 이유, 걔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경차 혜택을 포기해도 됐죠. 가솔린 같은 경우는 뒤를 보시면 뒤는 좀 변화하긴 했어요. 램프의 디테일이 좀 변했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이 리어 램프 이 패턴 보시면 여기 이게 삼각형으로 파나메트릭 패턴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캐스퍼 같은 경우는 파나메트릭 패턴이 들어가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그라데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점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벽돌이 이렇게 층층이 쌓이는 느낌으로다가, 특히 이제 이쪽은 짧은 점이라서 그렇게 안 보이고 이쪽에서 벽돌이 이렇게 층층이 쌓이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차곡차곡 쌓인 느낌이 조금 더 이제 단단한 느낌을 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리플렉터나 후진등, 방향지시등 이런 거 똑같이 들어가 있고, 얘는 디자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스포일러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스포일러가 솔직히 캐스퍼잖아, 이게 뭐 기능을 하겠어요? 기능 못하죠. 근데 또 불구하고 익스테리어에서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포인트를 주고 있다는 거, 캐스퍼에서 그 캐스퍼만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모닝 레이가 가지지 못한 캐스퍼만의 통통 튀는 그런 귀여움이 있거든요. 그 귀여움을 조금 더 증폭시켜준다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이 디퓨저도 솔직히 저렇게 과격하게 해놔봤자 얘가 아무리 터보라고 해도 뭐 그렇게 역할을 하진 못할 거예요. 근데 좀 캐스퍼의 그 통통 튀는 즐거움이 있죠. 트렁크는
이제 수동으로 여시면 되고, 이거 전동식 바라시는 분은 없겠죠. 이 트렁크 내부 공간은 그냥 경차예요, 경차. 뭐 바랄 거 없고, 대신에 일렉트릭이랑 똑같이 여기 이렇게 판때기 하나가 시트에 붙어서 연장이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평탄화를 할 때 유리할 수는 있겠다.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의자랑 이게 굴곡이 어느 정도 턱이 생기긴 하네요. 그러면 얘는 그럼 왜 있는 거야? 그냥 나중에 평탄화 할 때 여기 뭐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는 타이어 공기압 수리 키트, 실런트, 삼각대, 견인 레치 이렇게 있는데, 실런트를 빼고는 뭐 어느 회사 마찬가지예요. 실런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저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중고장터에 나오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되게 쓸모가 많아요. 타이어 공기압 저거 보충 장치는 그냥 두고 직접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이제 리클라이닝이 이게 얘가 리클라이닝 최소 얘가 최대거든요. 경차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운 점인데, 시내에 들어가서 보기 전에 차 색깔 한번 볼게요. 자, 현대차가 원래 당장 10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좀 색상 구성이 단조로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흰색, 은색, 검은색, 뭐 아니면은 재색, 뭐 유채색이 섞인다 하면은 벨로스터 같은 차에 빨강, 파랑, 노랑, 뭐 LF 터보에 빨강, 파랑, 뭐 이런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 보면은 현대차의 이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어떤 걸 예를 들어볼까요? 단순히 이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색상의 퀄리티, 그러니까 색의 어떻게 보면 보는 즐거움도 늘어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색상 중에 하나가 그거일 것 같아요. GV70에서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 세레스 블루, 그거 무광, 유광 둘 다 있죠. 캐스퍼에도 무광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유광도 일렉트릭에는 새로 들어가는 색상이 많은데, 일단 아반떼에 들어가는 메타 블루 펄, 그리고 코나랑 아반떼에 들어가는 미라지 그린, 소나타에 들어가는 에어로 실버 매트, 뭐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유기 브론즈 매트 같은 그런 색상들, 기존의 현대차에선 볼 수 없었던 굉장히 과감하고 복잡한 그런 색들이죠. 딱 봐도 이게 도장하는데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색깔인데, 자, 아반떼에는 무광까지 없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현대차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캐스퍼의 무광 색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거는 비자림 카키 매트라고 해가지고 카키 무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광인데 보면 어때요? 이거 되게 이쁘지 않아요? 되게 색감이 균일하게 잘 도색이 됐고, 색깔 퀄리티도 보면은 되게 균일해요. 이게 어느 한 군데 색깔이 튀는 부분이 없고, 이 보닛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파워돔을 좀 형성한 것 같아요. 이 그림자 지는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음영을 줬다는 거, 이것도 되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색깔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버터크림 옐로우, 그리고 하늘색 있는데 그거는 이름이 어떤 거였는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되게 현대차가 지금 도장 퀄리티가 정말 많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과감한 색상을 좀 급이 높은 차량이 뿐만 아니라 이런 경형 엔트리카에도 적용한다는 점에서 도장 기술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는 거를 좀 한번 깨닫고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차의 도장 퀄리티가 이제 정말 많이 좋아졌다,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고, 캐스퍼에서 이제 이런 게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됐잖아요. 아마 이 나사를 풀면 이거로 이렇게 뗄 수 있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픽셀 디자인으로 해서 캐릭터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내연기관은 그렇지 않고 예전에 페이스리프트 하기 전이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도어 해치는 이걸로. 자, 캐스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되게 작은 차예요. 경차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리클라이닝 한번 보세요. 얘는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서 있다가도 각도가 이렇게 많이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경차라서 불편하게 탄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좁을 수는 있어요. 근데 좁게 탄다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시트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도 돼요. 그래서 이 시트를 앞뒤로도 당길 수 있고, 이제 리클라이닝도 되다 보니까 경차라고 불편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캐스퍼가 유난히 이제 활용성이 좋은 거기는 해요. 그래서 많이 팔리는구나. 하여간에 되게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저는 작은 차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제 캐스퍼를 지금 타보면서 일렉트릭도 타보고 이것도 타보면서 작은 차만의 매력이 또 분명하게 있구나, 이런 걸 또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2열에 저렇게 C타입 포트가 하나 있어요. 저기 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인테리어 구성은 이 정도?
크게 막 달라진 건 없어요. 이게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칼럼식 시프터 들어가고 그 자리에 이제 오토 홀드, 뭐 주차 보조 시스템, 무선 충전 이런 거 들어가는데 가솔린은 그런 거 없고 그냥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간다는 게 그게 조금 차이점인 것 같아요. 1열로 들어가 볼게요. 자, 1열에 앉아서 캐스퍼를 보면은 핸들 디자인 똑같죠? 부분 변경되기 전의 디자인이랑 같은 디자인이고 일단 시동을 걸어야지 이걸 볼 수 있으니까 3기통 1.0리터 터보 엔진, 그러니까 스토닉에도 이런 엔진이 있었는데 스토닉은 왜 안 됐고 캐스퍼는 되는지 그거는 이따가 운전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까먹을 수도 있긴 한데 한번 최대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날로그 클러스터라고 불러요. 저는 근데 이건 저만의 기준이거든요. 이게 제가 맞다 이게 아니고 그냥 저는 그런 기준으로 부른다 이런 건데 일단 바늘이 없잖아요. 이 디지털 방식으로 속도를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것도 디지털 클러스터에 속한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풀 LCD가 아닐 뿐. 어쨌든 이 클러스터 보시면 지금 디지털 클러스터가 보편화가 되면서 이런 낮은 트림의 차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여기 4.2인치 LCD 보시면 이게 다 컬러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컬러죠. RPM 부분 보시면 RPM이 1000이 올라갈 때마다 이 가장자리 테두리가 한 줄씩 추가가 돼요. 지금은 1000 RPM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줄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점점 심도가 생기죠. 뭐 이런 재밌는 구성을 하고 있고 아마 이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HDA 지원하고 있어요. 오토 홀드가 들어가게 됐는데 와 이제 경차에서 오토 홀드가 지원되는 세상이죠. 근데 오토 홀드가 지원되는 건 당연히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소형차는 소형차답게 좀 염가형으로 옵션 다 빼고 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도 드리고 있기는 한데 막상 이제 오토 홀드가 있잖아요. 그럼 오토 홀드를 또 넣는 걸 추천드리고 싶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해 이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거라니까. 내비게이션은 10.25인치가 들어가고 저거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그냥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요. 폰 프로젝션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8인치라고 해도 뭐 크게 막 모자라지는 않아요. 이거는 당연히 순정이 좋긴 한데 8인치에서 그냥 핸드폰 내비로 쓰셔도 소형차답게 좀 저렴하게 타실 분들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드릴 게 없어요. 기존의 캐스퍼랑 똑같아요. 이거 오토홀드 이거 달라진 거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노멀 스포츠 2개 지원하고 있고 트랙션 모드 스노우 머드 샌드 있는데 뭐 큰 의미 없죠. 기계식 기어 레버는 이제 우리 초보 운전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더 유리할 거예요. 이제 오조작의 위험은 확실히 줄어들어서 이게 더 유리할 것 같고 뭐 풀 오토 에어컨 뭐 이것도 있으면 좋죠. 이 정도 뭐 A 타입 C 타입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 여기 이 트레이 여기는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기 좋고 컵홀더 있고 컵홀더 있는데 메가 커피까지는 가능한데 기가 커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암레스트를 이렇게 올리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운전할 때 이제 암레스트를 쓸 수 없다는 그런 점도 있죠. 시트는 뭐 블랙이에요. 이 차는 블랙인데 15만원 더 내면은 색깔 추가할 수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블랙 인테리어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차니까 뭐 이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사실 겉에서 봤을 때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 디자인이랑 그 차 색깔이거든요. 이제 그 정도를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고 이제 운전하면서 더 많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현대 캐스퍼 터보 이제 운전 한번 해볼게요. 캐스퍼 터보를 운전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경차의 그런 성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시원시원하게 쭉쭉 잘 뻗어 나가는 거를 진짜 직접적으로 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성능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어떤 차가 바로 생각이 났냐면은 스토닉이에요. 스토닉. 기아의 스토닉. 왜 스토닉도 1.0리터 터보가 있었는데 스토닉 같은 경우는 성적이 막 좋진 않았죠, 솔직히. 그래서 캐스퍼랑 스토닉이 다른 이유는 뭐고 캐스퍼는 어떻게 해서 경차 시장의 부흥을 이끌었는데 스토닉은 그렇지 못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캐스퍼는 디자인부터가 너무 귀엽죠. 귀여운 걸로 시작해서 귀여운 걸로 끝날 정도로 디자인이 정말 귀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죠. 그런데다가 이제 터보가 나왔어요. 터보가 모닝과 레이에도 터보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그 차들보다는 캐스퍼에서의 터보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차들 같은 경우는 CVT이기도 했고, 근데 CVT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아마 경차를 타는 분들은 차를 그렇게 관리하는데 큰 힘을 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터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누적이 되면서 차량 컨디션이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모닝 레인은 터보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캐스퍼 터보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모닝 레이 터보가 나오던 시절에 비해서 캐스퍼 터보는 아직까지는 그 잔존 개체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잔존 개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크게 문제가 있는 차종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캐스퍼 터보는 또 4단 오토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볼 것 중에 하나가, 캐스퍼 같은 경우는 터보라고 할지라도 그 경차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차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터보를 산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동력 성능이 훨씬 좋아지니까 그 장점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캐스퍼는 터보의 선택률도 좀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연흡기가 가장 많이 보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터보가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 그 100만원 조금 더 쓰셔가지고 얘가 90만원 정도 나와요. 90만원, 95만원 정도 해요. 그 캐스퍼 액티브 1, 2에 따라 달라요. 상위 트림은 캐스퍼 액티브 2라고 해가지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90만원이고, 그 아래에서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95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 쓰시고 캐스퍼는 터보를 구입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자연흡기에 비해서 이 동력 성능에 대한 만족도가 차원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타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캐스퍼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웬만하면 터보 추천드리고, 가속력 같은 경우를 그럼 말씀을 드려야겠죠. 가속력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3기통의 1리터 엔진이기 때문에 아무리 터보가 들어간다고 한들 정말 시원시원하게 훅훅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은 아니에요. 이게 뭐랄까, 엔진 출력 자체는 꽤 높은 것 같거든요. 아반떼 정도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엔진 출력은 꽤나 높은 것 같은데, 아반떼 정도 출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엔진 출력 자체는 좀 높은 것 같은데, 이제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변속기가 4단이어서 좀 힘을 쥐어짜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이제 IVT가 들어갔다면 이제 좀 더 시원시원하게 스트레스 없이 주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IVT가 나와서 이제 가격이 오르면 비싸다고 안 살 거잖아.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IVT를 안 넣고 그냥 4단 AT 넣고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그런 것도 뭐 괜찮은 선택이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간에 그래도 비싼 거는 비싼 거죠. 경차 2천만원 시대를 열었으니까 비싸긴 비싼 건데, 막상 타보면 또 그게 납득이 가는 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인스퍼레이션에 옵션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내 인테리어 선택하는 거 빼고 다 들어가 있는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아니 어차피 뭐 이거 색깔 들어가면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블랙 하시고 15만원 그거는 굳이 쓸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빠진 풀옵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현대 스마트 센스라고 불리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있으면 좋은 게 뭐예요? 그 고속도로 운전할 때 정말 편해지잖아요. HDA 딱 써가지고 이게 내비게이션 기반이 된단 말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이제 그게 돼요. 그 오토 홀드가 되니까 정차 및 재출발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너무 많이 편해진다라는 점, 그게 또 장점이라서 뭐 이렇게 들어간 거 보면은 이거저거 다 생각해 보면 납득은 돼요. 이런 거 10.25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고, 이거 풀 플랫 1열도 이제 풀 플랫 가능하죠. 프로젝션 LED 타입 헤드램프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단 경차가 2천을 넘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항감이 생기죠. 그러면 그 D 에센셜 있잖아요. 캐스퍼 D 에센셜, 그거 가성비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거 사시면은 뭐 1000만원 중반 정도 대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거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냥 저는 통풍만 있으면 돼갖고 그 통풍이 있는 트림 모던인가요? 그거 사고 말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캐스퍼를 살 거면 저는 진짜 어지간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캐스퍼 일렉트릭을 사셔라. 그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한번 충전하면 그래도 390km, 400km까지는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얘 풀탱크 하면은 600km 정도 가거든요. 얘는 35리터가 들어가요. 연료 탱크가 크진 않은데 연비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주유 시간이 충전 시간에 비해서 확연히 짧긴 하니까 내연 기간이 괜찮을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환경이 어지간하게 안 좋은 거 아니면 저는 캐스퍼는 전기차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캐스퍼 전기차랑 비교하기 이전에 앞서서 아까 제가 스토닉이랑 비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토닉이 왜 안 됐어요 그거? 1리터 터보가 있어서 출력은 괜찮았어요. 출력 잘 나왔어요. 그 스토닉이 안 됐던 이유는 1리터인데도 불구하고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게 스토닉의 가장 큰 단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출력이 잘 나오고 뭐 1.4 대비해서 더 시원시원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때 아마 DCT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출력 손실 거의 없이 온전하게 파워를 느낄 수 있었겠죠. 근데 스토닉은 차가 커서 경차가 아니야.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큰 차 선호도가 높아요. 저도 뭐 소나타급 정도는 돼야지 편안하게 좀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까지 뭐라 할 건 아닌데, 이상하게 큰 차 선호도가 높아가지고 뭐 프라이드, 엑센트 이런 가성비 좋은 매력적인 차량들이 단종이 됐죠. 그 후신인 스토닉과 베뉴. 스토닉은 뭐 한 3년 전에 단종이 됐고, 베뉴 뭐 꾸준하게 또 수요가 있긴 있는데 폭발적으로 이제 팔리진 않고 있죠. 지금 그 자리는 오히려 아반떼가 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반떼 뭐 우주 명차라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작은 차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스토닉이 단종이 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스토닉은 작은 차를 안 좋아하는 그 정서에다가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 두 가지 리스크가 겹쳐서 단종이라는 결말을 맞게 된 것 같아요. 캐스퍼는 이제 그렇지 않죠. 경차 시장의 부흥을 이끌었고 지금까지도 인기가 뛰어나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EV3보다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EV3가 먼저 나와서 그 상품성에 가려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캐스퍼 일렉트릭이 더 잘 팔려요. 이거 보면은 분명히 그 작고 실용적인 그런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었다, 지금도 꾸준히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과 이 캐스퍼 가솔린과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일주일 전에 캐스퍼 일렉트릭을 시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겁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캐스퍼급이 아니에요. 지금 이 캐스퍼 가솔린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얘가 승차감이 좋아졌다고 한들 모닝 레이에 비해서 소폭 좋은 것 같긴 해요. 모닝 같은 경우가 이제 무게중심이 낮아서 승차감이 더 좋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전반적인 완성도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캐스퍼가 한 수 위라서 캐스퍼의 승차감에 손을 드는 사람도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근데 거기서 거기여가지고 크게 막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쿵쾅대는 그런 느낌? 경차 특유 그 가볍게 좀 차가 이제 가벼워서 진동 같은 거 막 흡수를 못하고 이게 통통 튀는 그런 느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이거 없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욕을 먹겠죠. 아무리 뭐 캐스퍼를 좋아해도 그건 아니에요. 캐스퍼의 승차감 냉정하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경차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승차감인데 경차치고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차들의 완성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차의 그 막 불안한 느낌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 오이어봐도 바람이 어지간히 부는 거 아닌 이상은 안정감이 꽤나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차감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경차는 경차다, 이게 결론이고. 근데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발음을 제가 연습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혀가 꼬이는 게 자꾸 느껴져가지고 조금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뭐 오늘은 집에 가서 발음 연습 한 10분이라도 더 하겠습니다. 그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승차감 딱 느껴보잖아요. 10분, 20분 정도만 주행을 해봐도 그거는 뭐 그 승차감을 비교할 거면은 투싼 이상? 투싼급에 비벼도 승차감 밀리지 않아요.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차라서 바닥이 쫙 깔려있고, 걔는 그래도 뒤에 전기차여가지고 이게 터널이 없단 말이에요.
활용성이 훨씬 좋고 공간도 더 넓죠. 한 20cm 정도 일렉트릭이 더 긴 것 같은데, 그럼 휠 베이스가 이렇게 길어지니까는 조금 더 승차감이 유리한 그런 세팅이지 않을까. 그리고 배터리가 낮게 깔려서 무게중심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캐스퍼 일렉트릭이 승차감이 이제 훨씬 더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타보면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름만 캐스퍼지 그거는 아마 베뉴랑 캐스퍼 전기차를 통합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정도로 차가 굉장히 이제 위급으로 느껴져요. 이게 거주성도 또 좋죠. 캐스퍼 일렉트릭은 1열, 2열 접었을 때 이 2열 같은 경우에 완전히 풀플랫 돼가지고 평탄화까지 되거든요. 얘는 근데 그 위에 커버가 없어서 풀플랫까지는 아니고 이 턱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캐스퍼 일렉트릭은 그 턱이 없어요. 완전하게 풀플랫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활용성도 캐스퍼 일렉트릭이 좋다. 거기다가 이제 운전 재미를, 이게 캐스퍼에서 운전 재미를 말씀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이게 또 희한해가지고 지금 이 캐스퍼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필수제다 그러면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나 혼자 타고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 근데 굳이 큰 거 탈 필요 없잖아요. 비싸고 유지비 많이 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캐스퍼 이 가솔린이 되게 좋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운전 재미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굴러가는 차다,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무게중심이 딱 깔려 있어가지고 밟잖아요. 고속 안정성이 좀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카트 필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미니의 승차감이 정말 많이 좋아지면 그 정도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시승을 하면서. 또 이거 얘기하면은 또 누군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일각에서 이제 아이 새끼야, 그게 무슨 미니를 어디다 비벼도 그럴 수 있는데. 미니의 승차감이 정말 많이 좋아지면 캐스퍼 일렉트릭? 그 정도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 정도로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고 또 밟으면은 이게 차가 완전히 이게 자세가 딱 잡혀 있으면서 돌아 나가니까 커브에서도 이제 부담이 없어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신기한 차란 말이죠. 운전 재미까지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옵션 같은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캐스퍼 지금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많이 들어가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전에 경차를 생각하면은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 받고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까지 들어가요. 이 열선 통풍은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들어가죠. 근데 여자친구랑 맨날 타야 돼 그러면은 일렉트릭이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칼럼식 기어 시프터 이거 아이오닉 5랑 공유하는 거 들어가고, 핸들 디자인도 아이오닉 5랑 공유하게 되죠. 이 충전 중에는 램프까지 들어오는 식으로 제대로 챙겨주었고, 주차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캐스퍼 일렉트릭은 여기 어라운드 뷰와 전방 센서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캐스퍼 가솔린은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여기까지만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캐스퍼 일렉트릭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해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300만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커트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캐스퍼 가솔린 같은 경우도 완전히 옵션 다 때려 박으면 2,000 쉽게 넘겨요. 2,200, 2,200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2,100이라고만 쳐도 가격 차이가 뭐 2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캐스퍼 일렉트릭이 솔직히 괜찮죠. 전기차 충전 환경만 좀 주어진다면, 집밥이나 회사밥이 가능하다면 괜찮아요. 오히려 일렉트릭을 안 사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구성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게 잘 나온 차량이니까, 캐스퍼를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는 연비 그리고 가속력인데, 신호가 될 동안 이제 연비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제가 차량을 받고 596km, 600km 정도 탔어요. 연비 테스트 할 때를 제외하고는 연비 신경을 안 썼는데, 가속력부터 할게요. 신호 됐으니까. 자, 밟으면 이렇게 나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가속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차인 것을 생각하면은 좀 잘 나가긴 많이 잘 나가요. 그런데 이제 미션이 4단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기어비 부분에서 이제 조금 쥐어짜는 듯한 느낌은 난다. 뭐 쥐어짜는 재미를 원하시면 이것도 좋은 선택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갖고 놀기 편하긴 하니까. 네, 연비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한번 끝을 내 볼게요. 연비 말씀드려 보면은 제가 600km를 타면서 연비 테스트할 때 빼고는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16.2km 정도 마크하고 있고, 연비 테스트 했을 때는 7연비 기준으로 이제 22km를 넘었어요. 그게 뭐 시내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이렇게 탄 거니까 아마 일반적인 분들 이 시내에서만 탄다 그래도 15km 정도 무난하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주유할 때 거의 300km 타고, 그러니까 풀탱크에서 300km 정도 타고 기름을 넣었단 말이에요. 300km 탈 동안 반을 먹었다는 거니까 반을 먹었어요. 300km 타면서 여기 기름 게이지가 반을 달았는데 300km의 반이면은 이제 단순 계산으로 600km면은 다 소진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죠. 600에서 연비를 계산을 해보자면 얘가 연료 탱크가 35리터란 말이에요. 35리터 600km 나누기 하면 실연비가 17km 이상이 나와요. 경차라서 저는 연료 효율 이런 거 막 크게 기대 안 했는데 17km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탈만하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캐스퍼 가솔린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 저렴하게 굴려야 된다, 그러면은 추천드릴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고, 뭐 캐스퍼 일렉트릭을 더 추천드리긴 하지만 충전시킬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캐스퍼 가솔린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선택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초년생들 이거만한 차가 어딨어 솔직히. 아반떼? 뭐 아반떼 우주명차 인정합니다. 근데 초년생이 아반떼까지 필요한가요 솔직히? 그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은 그럼 사회 초년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한데, 대부분 뭐 아반떼 중고차 얘기할 것 같아요. 아반떼 중고차 뭐 그건 인정해요. 중고로 넘어가면은 뭐 살 게 너무 많죠. 신차를 놓고 봤을 때는 캐스퍼만한 게 사실 없어요. 이렇게 경제적이고 귀엽고 뭐 공간 활용성도 좋고 차박도 편하고 뭐 레저 활동하기 좋고 이런 차 없어서 저는 첫 차로 혹은 세컨카로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건 진짜 사고 싶어요. 근데 이거보단 캐스퍼 일렉트릭 그거 진짜 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느껴본 캐스퍼는 여기까지고, 자동차라는 게 저 혼자 느끼고 끝나면 저만의 의견을 이제 언급하는 데서 그치게 되는데,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가지고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차닷 카페 많이 가입해 주시고, 그거 가입 이벤트 상시 진행 중이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말씀 나눠주시고, 제 영상에서도 뭐 이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도 틀린 부분이나 그런 거 뭐 얼마든지 저는 말씀해 주시면 배우고 또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또 많이 들어와 주시고 이것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캐스퍼 시승기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